자, 그 다음에 철거 청구할 때 청구 취지하고 그 철거 대상물을 어떻게 특정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청구 취지야 뭐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대해서는 토지를 점유하는 꼴이 돼요. 내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이 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를 인도하라.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죠? 요 소송이 요런 청구 취지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게 물론 뭐 철거만 구하면 안 되느냐?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상 관행상으로는 거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 거의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특정을 해야 되죠. 저 건물 철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저 건물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등기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 관련 설계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그걸 바탕으로 특정하면 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건물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재판에서 측량 감정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된 감정 도면을 바탕으로 대상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재판 쉽게 생각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뭐 도면이 없을 때요, 또는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저 건물 철거해 주세요 판사님 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이 건물이에요. 별지 사진과 같은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야 뭐 편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무상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대상물 특정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이게 분명하게 그 건물이 나중에 이 건물 건물이 막 딱딱딱 붙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으면 상도동이나 이런 달동네 같은데 이런데 막 건물이 딱딱딱 붙어 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 건물 철거해 주세요라고 판결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저 건물이요 이러면서 그러면 막 그 법률 관계가 어지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확성 차원에서 그런 아까 특정할 만한 그 공부 또는 도면 이런 것들이 설계도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감정 비용이 플러스되는 거죠. 요 이제 자료는 이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라,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별지 목록 건물은 이렇게 이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특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감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요 땅 위에 요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18, 19, 16 뭐를 연결한 요런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도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감정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낙찰, 요거는 이제 뭐 꼭 그 토지 낙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쇼핑몰 같은 거, 쇼핑몰에 뭐 명도하고 이럴 때 쇼핑몰은 칸막이 같은 게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픈 상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뭐 철거하라 이런 걸 할 때는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등기부상에는 메토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막상 가보면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 경계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판결 받을 때부터 측량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측량 도면을 가지고 이런 호실 만약에 1100호 이렇게 하면 1100호를 이게 명도하라, 뭐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100호 등기부를 붙여가지고 판결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이 이게
판결이 1100호 철거하라, 인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막상 가보니까 모르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감정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같은데 건물이 아닌 거, 건물 같은데 건물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지붕, 그죠? 주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둥이나 지붕이 없는 컨테이너 박스, 내 땅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또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땅에 고착된 게 아니죠, 그죠? 고착돼서 뭐 지어진 건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산이라고 봐요. 동산. 그 동산은 철거가 아니라 취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취거. 가져가 하는 거. 소유자 보고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 건물 가져가, 취거해줘,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둥하고 지붕이 완성되기 이전 단계의 공사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걸 철거해줘 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없애버리는 그런 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공사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게 부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땅에 그냥 부합되어 있는 거. 땅에 그냥 콘크리트 타설만 해놓고 뭐 중단됐다든지, 그 다음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땅에 부합됐다고 그래가지고 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유권이. 그러면 그걸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내가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그죠? 나를 상대로 내가 소송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권리부재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과연 남의 물건이냐, 남의 것으로서의 뭔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아니면 이게 땅에 붙어 있는 부합 상태냐, 그래서 내 거냐, 요거를 이제 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이걸 상태를 보고 요거를 단순한 어떤 구조물 정도,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다, 점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구할 게 없죠. 사실은 철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건데요, 내 것인데, 근데 내 거긴 한데 그거를 누가 와서 점유하고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있다 이러면 토지인도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분별하셔야 되는, 이게 요 상태가 과연 건물로서 상대방에게 철거를 구해야 될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부합이 된 상태라서 내 건데 내가 뭔가 다른 권리관계, 다른 주장을 토지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경매에서 상당히 또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수목 같은 거 임야 받았는데 수목이 많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꽤나 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땅을 낙찰받았는데 뭐 수목이 이제 부합돼서 따라오는 그런 경우는 법원이 대체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권리관계를 판단해서 수목까지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요. 감정을 해서 수목에 대한 평가도 해서 그걸 돈 받고 사게끔, 돈을 지불하고 사게끔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뭔가 내한테 덤으로 오면서도
건물을 오게 되는 권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움에 대한 감정을 안 해서 그냥 땅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내가 득을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부당이득이나 이런 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제 보시면 때로는 뭐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 해결도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고 등등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우스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노 대표를 대신해서 적어드립니다. 이게 손가락이 엄청 힘드네요.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요런 이제 큰 줄기를 염두에 두시고 중간에 소개된 판결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거의 이게 매뉴얼처럼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건물 철거하면 상대방이 거의 심의추기반이다, 권리남용이다 이런 부분은 항상 그냥 나오거든요. 너한테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나 애매길라고 이게 철거 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심의추기반이나 권리남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그래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잘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너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철거 못해. 이런 결론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권리남용이 인정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주관적 요건, 그다음 객관적 요건 이런 부분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지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주로 어디서 이제 그 권리 행사 권리 남용이 잘 인정이 안 됐냐면 주로 1번이에요. 1번. 이게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남한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남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야 온전하게 땅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는 철거한다 라고 하고 그것은 특별한 정말 사정이 없는 한은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너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내한테 고통만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는 땅 소유자가 건물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할 때 법원이 거의 대부분 다 실무상으로는 하급심입니다.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조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건물은 꽤나 쓸모 있는 건물이고 하니까 그 건물을 토지주가 사거나 아니면 건물주한테 토지를 파는 그런 식의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유익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단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5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한 2배 주고 팔아라, 그냥 1억 주고 팔아라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3억 안 주면 안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한 6배 이렇게 요구하고 하면은 그게 판결로 갈 때는 사실은 아까처럼 권리남용 인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원고 주장이 철거 청구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되는데 그 사실심에서는 이 사람 밉단 말입니다. 1, 2심에서는 이게 한 2배 했으면 됐지
이 양반이 그냥 이거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네. 자기 완전 팔자를 바꾸려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너 인마 기각이야 인마 이렇게 해놓고 그 하는 논리가 결국은 권리남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뭐 어쨌든 꾸역꾸역 맞추는 거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에 너는 그 상대방한테 손해를 가할 목적, 너한테 이득이 하나도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대법원 가서 할 게 있어요.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엄연히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학업심에서 만약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나면 그건 이제 학업심에서도 압니다. 그걸 대법원 가면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믿고 저 사람이 이제 너무한다 생각하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요. 그러면 희한하게 2심 가면 조정이 또 잘 돼요. 왜냐면 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2심 가서 또 지는 거 아니야? 이제 어찌 보면 1심 판사가 원하는 결론이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이 사람한테 부사리를 먹여주면은 통상적으로 가격이 낮춰가지고 합의가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나 그냥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좀 문제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웬만한 것은 다 권리남용하고는 조금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 대법원 판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원심에서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것들을 다 바꾼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